잠깐만, 얘는 키보드만 40만 원, 얘는 키보드에 USB-C 허브도 다 되는데 25만 원? 아, 이거 좀 땡기는데?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 리뷰를 많이 해서 그냥 아예 플레이리스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번 쭉 정주행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뭐가 나한테 좋을까 살펴보고 구입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도코3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작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서드파티 제품이 이렇게 꾸준히 시리즈로 제품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정품 매직 키보드 케이스에 도전하는 모습이 전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승부수까지 베팅을 했는데 직접 써보고 이게 먹힐까 하는 저의 의견은 마지막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뭔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보통 서드파티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들이 가격과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앵글의 힌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코3의 경우 USB-C 허브를 아예 키보드에 내장을 해버렸습니다. 기존 제품도 힌지 구조를 보면서 완전 랩탑 같다고 평가를 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각종 포트까지 생기다 보니까 랩탑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랩탑입니다. 딱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랩탑과 다르게 아이패드와 키보드를 유선 케이블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아무래도 네이티브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이죠. 원래는 아이패드 프로 후면에 있는 포고핀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통신이 가능할 텐데 이걸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살짝 실망을 했다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의 길이도 좀 딱 맞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또 그리고 90도 각도로 꺾여 있어서 휴대하기에도 안정적이라 이 부분은 뭐 감안하고 서드파티이기 때문에 써볼만 하다고 저는 평가했어요. 일단 이 포트 구성은 좀 진지하게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보겠다 했을 때 필요한 대로 정말 잘 구성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10기가 BPS 시원하게 딱 지원하고 UHS-2 규격까지 지원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양성에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휴대성이 우선시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별도의 허브 없이 가져다닐 수 있게 만든 건 전 괜찮았어요. 뒤에서 제가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 이 도코3의 승부수는 바로 허브 기능인데요. 저도 그렇고 의외로 주변에서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는 거의 이거를 랩탑 대용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저들은 별도의 마우스를 따로 휴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엑셀 작업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또 블로그를 메인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 사진 찍은 거 바로바로 확인하고 보정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케이스처럼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허브?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키보드 케이스로서의 요소들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서드파티 제품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직 키보드와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백라이트 같은 건 기본으로 탑재가 되면서 추가로 정품에서 주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주려는 노력이 여기서도 역시나 그대로 보여요. 첫 번째가 맥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펑션키가 탑재되어 있어요. 정품 매직 키보드의 경우 특유의 힌지 구조 때문에 키보드 한 줄을 더 넣게 될 경우 아무래도 좀 손가락에 걸릴 수가 있어서 뺀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건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리고 또 맥 유저라면은 어차피 익숙한 버튼들이라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거의 모든 서드파티 제품들의 힌지가 360도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매직 키보드가 각도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또 특히 애플 펜슬로 드로잉이나 또 필기를 하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지 서드파티에서는 꼭 그 360도 접히는 거를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코3는 힌지 앵글이 제한적입니다. 거의 매직 키보드와 비슷해요. 이건 매직 키보드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역시나 동일하게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그림을 안 그리니까 이거를 바닥에 놓고 쓰는 일은 거의 없어서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편인데 본인의 용도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아니에요. 반면 특이하게 키보드 위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파워 버튼 옆으로 키보드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표시해주고 충전 중인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상태도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귀엽기도 하면서 이거는 분명 유용한 점도 있어요. 어차피 서드파티 키보드들은 충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배터리가 없는지 떨어졌는지 또 연결은 되었는지 켜졌는지 언제 내가 충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전된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건 정말 실제로 유용한 정보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귀여운 아이디어고요. 추가로 키보드의 키감은 키 트래블이 정품보다 좀 더 길어서 구분감이 확실하고 또 누르는 느낌도 좀 폭신폭신하다고 해야 되나? 기계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느낌보다는 리니어한 느낌에 가까워요. 저는 아이패드를 정말 거의 타이핑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키감이 오랜 시간 타이핑하는데 더 편하고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적고요. 트랙패드의 경우는 서드파티 중 어떤 굉장한 멋진 거를 데려와도 사실 정품과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역시나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커서 움직임이 좀 빠릿빠릿하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없어서 확실히 매직 키보드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꾹 누르지 않아도 트랙패드를 탭할 때도 탁탁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던 게 나다 보니까 역시나 정품에 익숙한 저는 좀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트랙패드의 기준점을 제가 항상 정품에 두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다른 서드파티 제품들과 비교하면 비슷비슷한 정도예요. 다만 정품 쓰다가 허브 때문에 이걸로 바꾸겠다 하는 분들은 트랙패드 사용도가 높다면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마우스를 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정품 대비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도쿠3의 허브같이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유일 텐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정품을 사용하다가 USB-C 허브 기능만을 더한다? 그런 느낌으로 교체하기에는 트랙패드의 완성도나 포고핀을 이용한 연결성 이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실컷 여러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조만간 아이패드 키보드 위주의 서드파티 다 모아봐가지고 치사하게 매직 키보드 비교하지 말고 서드파티들끼리 대결을 딱 붙여가지고 이 중에서는 누가 탑티어인가 비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조만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e guys!